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층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당에 속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바로 불안해 죽겠다. 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산책을 하고 있는 여성을 덮쳐서 풀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운이 있어야 살아남는 각자 운생 아닌가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처서가 지나니 슬슬 사그라드는 느낌인데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언제쯤 줄어들게 될까요? 8월 25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충격과 공포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정말 소름 끼치는 이런 일이 전북 전주시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세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한 남성도 보입니다. 이 여성을 따라가는데요. 점점 걸음이 빨라져서 여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대로 여성을 뒤에서 덮칩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영상만 보고 있어도 순간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황이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3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의 한 천변 산책로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산책을 하던 30대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서 풀숲으로 끌고 갔는데요. 당시 남성, 여성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상에. 이 풀숲으로 끌려가던 피해 여성,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장소는요, 평소에 인근 주민분들이 산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그 전에도 이런 이렇게 숲을진 곳들 많이 지나갈 때는 밤에 무서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했었어요. 다행히 당시의 피해 여성이 완강하게 저항해서 정말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몹쓸 짓을 한 인간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붙잡혔는데요. 아하. 일단 경찰이 신고를 받은 이후에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CCTV가 없는 공원의 등산로를 통해 도주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지난 23일 낮 2시쯤에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2km 정도 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범행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혹시 앞서 CCTV를 보면 저 인간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저 뒤에서부터 쫓아왔는지 아니면 저 풀숲에 정말 울창하게 있는 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다행히 검거됐어요. 저 인간 왜 혹시 이 몹쓸 짓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체포된 피의자는 우발적 행동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서 혐의를 강제추행해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외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풀숲으로 끌고 갔다, 합당한 다른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한 성범죄로 추단되고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가 쟁점인데 아마 보도될 수 없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그 죄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경찰이 죄명을 변경한 데에는 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되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강제추행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이상 본질적인 형량의 차이가 없이 모두
상당히 중한 죄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현장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그 산책로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건 다행히 피해자가 완강하게 극렬하게 저항해서 정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이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느껴요? 자, 산책로 길은 잘 닦였죠.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길은 잘 닦였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세요. 보기에도. 주변에 가로등 태부적이에요. 그냥 길만 닦이면 뭐합니까? 온갖 사방에 풀숲이에요. 그렇다면 저 지자체 차지예요. 저곳에 주변을 밝게 해주는 가로등 시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상벨 같은 거 장치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길만 닦아놓으면 다 해요? 산책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심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안심하고 밤이건 낮이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그 대책 나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세상에 이런 모습 보였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고.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저 최윤중이란 인간이 검찰로 압송될 때 경찰서부터 나올 때 그 초반의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간이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걸 보고 입모양 보셨어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데 지금 검찰로 송치될 당시에 이제 저 모습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이 쫙 앞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마치 무슨 감탄을 하고 즐거워하듯이 우아하는 듯한 입모양이 잡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짓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잡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성하는 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보통 저런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가 됐다고 할지라도 한사코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하는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런 모습들 많이 그동안 보였잖아요. 네. 근데 최윤종은 자기 머그샷도 공개해도 된다 막 이러고 네. 이번에도 전혀 자기 얼굴 가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개 똑바로 들고 이러면서 기자들 보고 우와 이러는 것 자체가 죄책감보다는 내가 이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과시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번에 기자가 또 물어봤을 때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우발적이었다는 표현도 그렇게 우리가 구어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좀 알아보고 아하.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뭔가 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다 계획된 상태여서 우발적이라는 말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인간이요. 우와. 입모양도 지금 기가 찰 일이지만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태도 보셨어요? 마치 이걸 그냥 기자회견에 문답하듯이 우발적이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구만. 인간이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지금 박성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아직도 자기가 한 짓 지금 심각성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강간살인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불거진 사건이죠. 사실 최윤정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항변했습니다만 강간살인에서 강간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는 성립하는 상황이다 보니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윤정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사인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살인이 인정된다면 강간살인은 우리 살인 양형 기준상 사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유기징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 추정되는 상황이라 적어도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 상당히 중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천불이 나는데 취재진을 보고 우와 감탄사를 내뱉어요. 앞으로 저 최윤종 인간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사진도 개인이 뭐 셀카 찰칵 다 잘 찍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데요. 어허.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됐고요. 최근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허. 게다가 검찰에 출석 후 머그샷까지 촬영을 했는데 어머? 이 사진을 공개하기에 앞서 이 머그샷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왜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예전에 트럼프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나 머그샷 등이 가짜 뉴스와 합성된 사진이 배포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들이 어머. 가짜 뉴스라는 거죠. 어? 이런 사진들 때문에 실제 머그샷은 어떨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요 진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라고 저희가 저 굵은 글씨로 일단은 표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혼동 일으킬까 봐요. 저 진짜인 줄 알고. 왜냐 순서대로 쭉 볼게요. 처음에 저런 사진 떴을 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 트럼프 벌써 감옥 간 거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체포자들 어머 세상에 어떤 잘못 저질렀게 길거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체포돼 깜짝 놀랐었는데 당시에도 가짜 뉴스 이미 밝혀졌고 저렇게 여러 가지 가짜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가짜 뉴스 사진이 막 판을 쳤는데 자, 저 사진들은 앞서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설명드렸다시피 가짜 뉴스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번에는 최근에 진짜로 검찰에 출석한 뒤에 기자들 앞에 섰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believe this is a very sad day for America. This should never happen. I thought the election was a rigged election, a stolen election. We did nothing wrong at all, and we have every right, every single right, to challenge an election that we think is dishonest, that we think is very dishonest. So thank you all very much, and I'll see you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아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초일 거예요. 굉장히 뭐 기자회견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관심은 전현 평론가님, 검찰에 어떤 모습으로 출두하느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 진짜 머그샷을 찍은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는지 심지어 내기를 하는 사이트도 있었다고 어머. 해요. 어떤 내기 내용이냐? 자, 둘 중에 한번 선택해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촬영을 할까 안 할까 이걸 놓고 내기를 하거나 촬영 시에 미소를 지을까 아니면 찡그릴까 심지어 몸무게는 그럼 몇 킬로그램이냐 한번 맞춰보자 이런 내용도 등장했다고 하고요. 어머. 수갑을 찰지 안 찰지 이런 궁금증이 일었다고 하는데 네. 전직 대통령이 정말 머그샷을 찍을지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 쇼맨십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막 내기 사이트까지 등장한 거 알겠고 다 그만큼 관심 모아진 거 알겠으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제발 그 머그샷 찍었다면 공개 좀 해주시죠 이제. 예, 머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허. 실제로 찍었습니다. 어머. 미국 역사상 사상 최초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머그샷을 이거예요? 찍었는데 보통 미국 유명인 머그샷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어허. 보통 약간 풀어진 모습으로 많이 찍는데 지금 정장 차림으로 머리도 풀 세팅이 된 어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어머. 카메라를 딱 노려보면서 녹이 띈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정치인들이 악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약한 거거든요. 아.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머그샷을 찍을 때 찍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녹이 띈 표정으로 나는 억울하다. 어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지금 뭐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 그 정보도 이번에 같이 공개됐는데 네. 키가 190cm, 몸무게가 97.5kg, 그 머리 색깔이 금발 또는 딸기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금발과 딸기색이 좀 섞여 있네요. 그런데 수감번호 앞에 P가 붙은 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뭔가 그런 통용되는 그 앞에 뭐 고유번호를 붙이는 그런 의미겠죠. 영어 이니셜이. 그런데 박성매 변호사 일단은 오늘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미국 외신도 한번 방송을 봤더니 내내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머그샷 내용으로 막 도배가 됐던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패배했죠. 당시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도 패배했는데 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조지아주 법무부 장관 등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머그샷을 촬영했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이 4번째 기소입니다. 앞선 3차례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아서 수감 및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피해갔지만 이번에는 그 절차를 피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과 협의한 대로 보석금 20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6천만 원을 내고 20분 만에 곧바로 석방됐는데 참고로 이 구치소는 벌레가 들끓고 폭력이 난무하는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의 모습은 장민 변호사님 그냥 말을 좀 아끼잖아요.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앞서 보면 뭐 거의 기자회견 방불하지 뭐 이 잘못된 선거고 우리는 모든 방어 동원한다. 뭐 오히려 지금 상황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즐기는 것을 넘어서 무려 돈까지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일단 지지자들로부터 거금의 모금액을 벌어들이는데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느냐. 티셔츠, 그것도 본인의 머그샷이 딱 프린트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네, 이 티셔츠 가격도 싸지가 않습니다. 어머. 이 37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티셔츠 내용을 보면요. 뭐 진짜 그 옛날 사진. 네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적힌 판을 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45, 47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네네네. 이 숫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역임한 45대 대통령을 45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고 47은 앞으로 치러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될 거다. 이런 기대를 담은 문구입니다. 야. 그러면서 사진 밑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not guilty, 죄가 없다, 무죄다라는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야, 하재근 평론가님 확실히 그건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장사수완은 확실히 있어요. 저걸 그냥 또 티셔츠로 팝니다 또. 그러니까 뭐 그 악명도 유명이라고 네. 뭔가 같은 이슈가 되면 네. 뭐 정치인은 북어만 아니면 그렇죠. 뭐 이슈가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이슈를 본인의 홍보로 또는 수익으로 심지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또 자신만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뭔데요? 지지율이 워낙에 탄탄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미 전 대통령을 한번 했는데 네.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지지율이 52.4%. 레알이에요? 네, 지금 과반수가 넘습니다. 어머. 2위가 디센티스가 15.6%, 어머. 3위가 7.2% 이런 식이니까 나머지 후보 합쳐도 다 이겨요. 어머, 아예 세상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저렇게 좀 자신만만한 것 같고 또 이제 한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플로리다 주지사, 전 부통령, 전 유엔 대사 이렇게 공신력 있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지하겠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 문화가 우리랑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또 재판 결과 나올지 또 그 재판 결과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번 얘기 들으시면요.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살인범이 스스로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냈다는 건데 어머. 일단 이 남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 60대 남성, 지난 3월 오후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흉기를 휘둘렸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아이고. 이 60대 남성, 평소에도 금전적 문제로 동거녀와 자주 다투며 폭행을 했었는데 이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또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이 범행 당일 여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처럼 무참히 살해하고 만 겁니다. 하하.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이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앞선 그 제목이 무슨 말이에요? 사형 집행하라고 소리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정 조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재판장을 향해서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번 딱 내려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통상의 피고인과 사뭇 다른 태도인데 중한 선고 결과를 예견하고 있고 삶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지 검찰과 법원을 잘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예전에 무슨 영화 장면 내가 네 서장이랑 뭐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이소. 이거 그 높은 자리 가려면 당신네들도 뭐 커리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전현 평론가 지금 이게 무슨 자기 목숨이 무슨 흥정 대상이 거래 대상이요? 일단 이런 말 한자 자체가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뻔뻔한 모습이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계속 보인 건데요. 결국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형 정도 선고가 나오면 뭐 조용히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 남성은 여기에서도 뻔뻔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뭔데요? 사형이 선고받으니까 이 60대 남성이 막 웃으면서 일어나서 심지어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손뼉을 쳤었고요. 검사들을 향해서는 검사 놈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시원하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뻔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번에 중죄를 지어서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중죄를 지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 100번 이해는 되지만 이 무슨 태도예요? 이게 재판정에서 자기 사형 선고 떨어지니까 참회 눈물을 흘리기는 그냥 저 따위 행동을 해요.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선고기일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건 재판 과정 중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 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살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고요. 네. 나아가서 재판부는 6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야말로 법관으로서 책무에 부합한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몹쓸 사람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 게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했는데 혹시 이 몹쓸 남성이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에 이런 경악스러운 일을 처음 저지른 이 초범이에요. 어떻습니까? 전혀 초범이 아니고요. 어머. 1970년에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간 이래 이 징역형만 15번을 받았었고 세상에. 그 벌금형도 8번을 받았었는데 어머.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가만히 있고 반성하고 그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2004년 이후에 5차례에 걸쳐서 살인 또는 살인 미수도 저질렀는데 세상에. 올 3월 달에는 감옥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또 동거녀를 살해하게 이른 거고 이 60대 남성이 인생 전체에서 총 복역한 기간이 29년 8개월에 달합니다. 어머, 60대인데요, 여러분.
이 몹쓸 짓을 한 인간이 60대 남성인데 그동안 교도소에 들락날락해서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 그 인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민 변호사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을 해왔고 이와 같이 반복된 범행으로 오랜 기간 복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복역 기간이 다른 사안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깁니다. 이 경남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안 지난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의 안인득 이후 4년 만인데 다만 안인득도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변경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된 살인인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형해 줄래야 감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가석방의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1심 판결의 판단 내용을 뒤집을 만한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항소심 이상에서도 그대로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형 선고가 피해자분과 그 유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진 못하겠죠. 보상해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 법의 철퇴를 받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여실히 한번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요번 얘기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뭔가 도로에서 남의 차를 가로막으면은 비판받아야 할 것 같은데 장유미 변호사님 칭찬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에서요. 정말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네. 우선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한밤중에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몇 차량들이 비상등을 깜빡깜빡거리는데요. 네. 갓길 쪽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차량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습니다. 어머! 역주행 중인 거죠. 어머머머! 그때 역주행차와 가까워지는 버스 한 대, 지금 보이시죠? 어허. 차량 앞을 막아 서는데요. 네네. 역주행 차량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앞을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이야, 지금 저 차가 보통 저 고속도로에서요, 특히 심야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갓길에만 서 있어. 왜냐면 운전자들이 아찔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사고 위험이 커진데 지금 이 갓길 쪽에 역주행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지용 기자님, 일단 근데 저 버스가 딱 막아섰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밤 자정 가까운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근처인데요. 어머. 저렇게 승용차대가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형태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역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머.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죠. 자칫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허. 그때 이 바로 역주행 중인 차량을 발견한 버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역주행 차량 앞을 막아섰고요.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기까지 6분 동안 이 차량의 역주행을 막아섰습니다. 자, 지금 저 버스 기사님이 일단은 저 역주행 차량을 일단은 운행을 딱 막아섰어요. 근데 나머지 차량, 지나가는 차량들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서 비상등 깜빡깜빡 비상등 켠 차도 있었고 사양등으로 깜빡깜빡해서 위험을 알린 차도 있었고 막 여러 차들도 있어서 막 화들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현 평론가님, 저 버스 기사님은 물론 본인도 놀랐을 텐데 어떻게 딱 그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의 높은 제보의식도 작용을 했고요. 또 도로공사의 대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허. 일단 지금 어떤 차량이 갓길을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도로공사에 접수가 됐고요. 어허. 도로공사에서는 도로 정광 표지판에 역주행 차량이 발생했다라는 신호를 통해서 운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어허. 이후에 순찰대가 현장을 출동을 했는데 지금 안지정 기자님 설명해 주기까지 한 6분 정도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차량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버스 운전기사님이 역주행 차량 딱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정말 피해를 막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갓길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섰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던 이 상황을 안전하게 바꾼 겁니다. 하하. 야, 도로공사가요. 일단 1차 대응을 잘한 거잖아요. 기지를 발휘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왜냐면
그 많은 고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연락처도 모르니까 문자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전광판에 큰 아마 번쩍번쩍한 글씨겠죠. 그걸로 지금 역주행 차량이 있다. 이 고속도로에 그걸 1차적으로 알린 거예요. 그런데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도로공사가 1차 대응 잘했고 네. 사후 처리도 잘했는데요. 아, 그래요? 사후에 저 버스 기사분한테 포상을 하고 표창도 한 거예요. 어머. 저 버스 기사가 네. 저는 처음에 저 이 사건 들었을 때 막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요? 27살 강태규 씨인데 어머. 저분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고 네. 이번에 표창이 주어지면서 포상금 30만 원도 지급이 됐습니다. 대박 사건. 왜 조금 더 주시지 그러셔서. 근데 어쨌든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행동만큼 기지만큼은 베테랑 기사님 못지 않았는데 이 강태규 기사님 저희 뉴스파이더 제작진이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2차선 달리다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4차선으로 진입한 다음에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앞을 막았던 그런 일이거든요. 걱정은 솔직히 조금은 했었습니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높아가지고 운전자분 표정하고는 다 보였어요. 처음에는 차 불빛을 보고 차선을 바꿔가지고 역주행하시려고 하시길래 차선을 변경해서 도망가려는 줄 알고 저도 핸들을 같이 틀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차를 세우니까 그 상대방 분은 체념하셨는지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살면서 상을 2번 받아봤거든요. 이 상황도 솔직히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배달 일을 했었는데 흉기를 들고 이제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뒤에 경찰관 태워가지고 잡기 도와줘가지고 경찰서 서장님 감사장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 이번 상이 2번째라는 깨알 자랑도 해주셨어요. 우리 강태규 기사님이.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진짜 정의감이 똘똘 뭉치신 분 같아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시에 행동하는 모습,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인간의 기본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젊은 분인데 앞으로 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네. 이 사건 경위로 다시 돌아와 보면 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4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 휴게소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 7km 2분가량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물론 저 여성분에게 관련 법에 의거해서 이 책임 물을 부분 물어야겠지만요. 우리가 혹시 도로 표지판, 왜냐하면 운전 미숙하신 분들이 역정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혹시 도로 표지판 등이 미숙하게 돼 있는 부분 없는지도 한번 차제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운전자 탓만 할 게 아니라요. 일단 큰 사고가 없었기 천만다행인데 혹시 장유민 변호사님, 이번 강태규 기사님은 그래도 순간 기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어떤 순간 대응, 이 초기 대응과 이 합작품이 돼서 일단 큰 사고는 막았지만 도로에서요 역주행 차량 발견했을 때 혹시 대처 요령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는요 고속도로 진입하면 주행 방향을 당연히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역주행 차량을 발견했다. 즉시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고속도로 주행 중에 도로 전광 표지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 이런 알람이 뜨게 되면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비상등을 켜셔야 되고요. 천천히 서행으로 운전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올해만 들어서 역주행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7명이나 된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게 과거 5년치 평균 2명을 크게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역주행 차량 사고 중에는 혹시라도 음주로 인한 판단 미스로 그렇게 역주행하는 사고도 왕왕 있겠지만 이번처럼 음주 상태도 아니지만 역주행 차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도로 표지판도 좀 더 꼼꼼하고 운전 초보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도로 표지판 점검도 차제에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웬만하면 제목에 그놈이란 표현 안 쓰는데 대체 어떤 몹쓸 짓을 저질렀을까요? 전현현 평론가님. 예, 정말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은 짓을 했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아. 2021년 1월 이 남성은요. 본인과 동거하던 여성의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딸 중 한 명인 A양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올해 4월 27일과 29일에는 또 다른 딸 B양에게 수면제에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했는데요. A양과 B양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사람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두 딸이 엄마한테 바로 알리지를 못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랄까 봐 한참 뒤에야 엄마에게 A 양이 범죄 사실을 이게 털어놓게 됩니다.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걸요.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려고 방 안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남의 범행을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란 표현을 인간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든 사람이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법정에선 이 동거남 결국 자신의 잘못은 인정은 했습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은 동거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거운 죄에 대한 단죄라 볼 수 있는데 이 동거남 재판부에서 뜻밖의 요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재판부한테 이 몹쓸 남성이 뜻밖의 요청을 했다. 혹시 하정은 평론가님 평생 반성하고 사죄한 의미로 지금부터 당장 봉사기관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부탁한다거나 또 사죄한다거나 이럴 텐데 네. 지금 뜻밖이라고 한 게 뭐냐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뭘까요? 그 동거남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친딸 결혼식이 9월 달에 있으니까 선고를 그 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하, 참나 진짜. 아니 동거녀의 두 딸은 미성년 두 딸은 이른바 삶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자기 피부치는 게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하정은 평론가님.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법정에서 자기가 할 말은 사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지금 동거녀 두 딸을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자기 친딸을 챙기겠다고 결혼식이 9월 달에 있으니까 선고를 미뤄달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피해를 당했던 두 딸들이나 그 어머니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피해자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천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남성이 동거를 했던 상황이니까 여러 해 동안 동거동락을 하는 사이였고 또 가족이라고 또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나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람이다라고 분노를 터뜨렸고요. 무엇보다 이 딸들이 이런 범행을 당하고도 말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어머니는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딸들이 이렇게 참 피해를 당하고도 엄마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참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엄마가 돼서 이런 얘기 듣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우리 가족이 느낀 만큼만 이 남자, 이 피고인 지옥에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맛을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야. 이 몹쓸 짐승이라 그러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이 화를 내요. 왜 가만히 우리 짐승을 비유하냐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이런 입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피해자 어머니의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고 이 몹쓸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동거남의 최후 진술,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데요. 피해자 가족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잠깐만 이 그래픽 놔둬보세요.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에 최선 다하겠다. 이게 무슨 수해 복구 나가고 그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근데 그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이 모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선처 요구에 의해서 정상 참작이 된다면요, 그 솜방망이 처벌에 이 모녀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혹시요, 지금 불안한데요, 이 몹쓸 인간의 최후 진술을 재판부가 피해를 복구한다고? 알겠어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박성배 변호사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올 9월 피고인의 딸 결혼식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이 날짜 이후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하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머. 이 사건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가 2명인데다 수면제를 먹이기도 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서 실형은 물론 중환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건인데 결심한 날로부터 선고 기일까지 한 달 25일 정도의 간격, 다소 간격이 긴 감이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재판부가 중한형 선고를 예정해 두고 마지막으로 가족 행사에 참여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국내 법감정이란 말 하기도 전에, 아니 꼭 저 우리나라는 무슨 피해자의 인권보다도 무슨 어떨 때 보면 이 인간이 자기 친딸 결혼식하게 호소한 걸 결국은 결과적으로 받아준 셈이잖아. 왜 가해자의 인권을 이렇게도 막 존중됩니까?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이 재판부는 추정컨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시간을 일부 준 것 같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굳이 불필요한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 측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선처해 준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 어렵네요.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얼마나 지금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는 정말 천불이 나고 피눈물을 흘릴까? 정말로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요. 정말 뭔가 이 기분 나쁨을 일거에 좀 해소시켜줄 만한 그런 담비 같은 소식 없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근데 담비도 좋은데 사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번 주에도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려서 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그제는 충북 청주에 기습폭우가 또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내 비 관련 신고만 6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 상황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맞아요. 청주 비 많이 왔죠, 맞아요. 네. 기습폭우로 인해 흙탕물로 가득 찬 도심 도로입니다. 어머머머머. 차들이 물살을 가리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요. 세상에. 이날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에 영상을 찍은 사람에 따르면 불과 30초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 2대가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특히나 빗물이 빠지는 하수도 배수구가 막히면서 이런 피해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저런 걸 보면, 어머, 지금 보세요. 지금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원활하게 안 내려간 게 딱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방심하는 게 장마, 태풍 이런 게 지나가면 침수 피해가 다 그냥 끝났다고 막 오해하고 그러죠. 방심하고 그런가 봐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 피해는 뭐 상당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네. 다행히 요번에 뭐 침수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근데 요번 일이 있은 이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네. 게시물 제목이 뭐냐면 네. 이 아저씨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진도 같이 올라왔는데 네. 어떤 남성이 이렇게 침수된 거리에서 배수구를 뚫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분인가 봐요. 빗자루 뭐 이런 막대기를 활용해서 네. 그 게시글 내용이 이것저것 그 침수가 됐는데 아저씨가 동네에서 배수구를 뚫고 다녔다네요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야, 현실의 작은 영웅이다.
이걸 동네 아저씨가 하는구나 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네. 저 홍수 피해라는 게 배수구가 아주 사소한 물건으로 살짝 막히기만 해도 그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맞아요. 피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물이 찼으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렇게 약간 그 민소매 차림으로 네. 거리에 나서서 일일이 배수구를 뚫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와, 뭔가를 열심히 줍고 담고 뚫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제목이 그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배수구 뚫는 민소매 아저씨의 정체인데 그러면 정체가 궁금한데 정체가 저분이 누군지 밝혀졌을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이 아저씨의 정체는요, 바로 박제주 충북도의원이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동네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로가 물에 잠기니까 본인이 직접 112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침수된 도로에 바로 뛰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뛰어들었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수구를 뚫는 일뿐이라서 무작정 뛰어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뿐만 아니라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긴장해야 되고 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저 당시 사진을 찍혔을 때 당시는 비는 그쳤지만 물은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 상황이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뉴스. 맨홀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족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어쨌든 팔을 걷어붙여 민소매니까 팔을 걷어붙일 건 없었겠네요. 어쨌든 나서서 뭔가 배수구를 뚫었어요. 근데 저분이 충북도 의원이래요. 우리 제작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직접 박제주 의원과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 오면 한번 돌아봐요. 어디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낮은 지역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배수구에 낙엽 같은 게 이물질이 다 꼬여서 밑으로 못 빠져나가는 거야. 빗자루도 좀 가서 쓸어보고 그랬는데 물이 워낙 많고 물살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 나무로 했는데도 안 되고 손으로 해야지 이게 긁혀서 이렇게 끄집어내야지만 그 이물질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배수구를 찾기가 너무 어려서 발로다가 이렇게 동동동동 굴러서 여기 이쯤이 배수구인가 막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뚫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박제주 의원님 얼굴을 보니까요 후덕하시고 그냥 진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좋은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배수구만 이렇게 뚫은 게 아니라 아예 도로로 그냥 나가셨나요? 무작정 나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박제주 의원은 자신이 살던 지역이다 보니 어느 집안이 낮은지 잘 알고 있어서 평소에도 폭우가 쏟아지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날도 비회기다 보니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기습폭우가 내리길래 밖에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들이 물에 잠겨 있더랍니다. 물을 빼내려고 배수구를 막은 낙엽 등 이물질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물에 잠긴 배수구의 위치를 찾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답니다. 일단 배수구를 찾은 이후에는 이물질을 걷어내려고 빗자루로도 해보고 나무 막대기로도 해봤지만 물살이 거세서 상당히 어려웠고 결국 맨손으로 퍼내기 시작했다는데 이때 지나가던 시민이 장도리를 가지고 다가오더랍니다. 이 장도리로 뚜껑을 완전히 열어버렸더니 그때부터 물이 쭉 내려가서 속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민소매 차림으로 25분에서 30분 동안 여기저기 왜냐하면 지역의 어느 지역이 지반이 낮은지 저지대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막 주운 거예요. 뚫은 거예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이거 뚫을 테니까 보좌관 좀 찍어. 이거 좀 찍어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의심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하느냐고 몰랐어요. 글쎄 그거 내지 말랬더니 또 올라가고 사람 민망하게. 뭐 비 젖으면 샤워하면 그만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우산 쓰고 무슨 봉사를 합니까? 저 안에도 그럴 정도면 다 아마 참석해서 솔선수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짓궂게 농담으로 의심했던 거 아시죠? 박제주 의원님. 그런데 사실 이런 것에 이 지나가는 시민분이 찍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이 아저씨 칭찬해 주세요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최근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보여줬던 정치인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이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 뜨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저 미담의 주인공 누굴까 봤는데 정치인이니까 에이 보여주기용 쇼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은 저런 쇼라면 정말 환영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유, 그리고 저런 쇼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칭찬해 주자. 이런 의견도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는 좀 인터뷰할 때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충북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배수구를 찾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란 막대기를 배수구에 세워놓거나 이런 방법을 향후에 구청에 제안한다고 하는데 미담에 그치지 않고 또 대안을 찾는 모습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멋지네요. 충북 도의원이신 박재주 의원님, 이런 재주를 앞으로도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주 멋집니다. 칭찬해요. 아주 멋집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문경자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함께 올해 초 파주로 이사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초라하게 늙을 것 같아서 남편 퇴직금으로 조그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단골이 되신 동네 분들이 오가면서 떡이랑 파전이랑 콩국수랑 쉬지 않고 가져다 주시네요.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이었지만 이웃의 정 덕분에 시원하게 보낸 것 같네요. 뉴스파이터도 그중에 하나고요. 아이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경자님, 참 인복이 많으시네요. 그 행복 앞으로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